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스마트폰 담당하고 있는 이종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스마트폰 산업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초에는 스마트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결국은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주가도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요. 또 연말에 돼서는 내년도의 스마트폰의 기대감이 벌써부터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을 내년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것이 다른 IT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스마트폰의 내년에 대해서 의견을 비교해 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요. 내년 스마트폰 저희는 당연히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5% 정도 성장을 보고 있고요. 올해는 13.5억대 수준이었지만 내년도에는 14.2억대 정도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현재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데요. 되게 부진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좋았던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요거는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때부터 반도체 쇼티지가 회복하고 수요가 정상화되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요 수요의 정상화 과정이 주가의 정상화하고도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그 모바일의 사용 시간, 디바이스의 사용 시간을 좀 주로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이제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의 잠재력이 강하고 의존도도 강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사용 시간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사용 시간은 늘고 있었지만 3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21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TV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사용 시간이 늘어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을 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1년도가 되면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모바일이든 TV든 PC든 다 같이 올라갔지만 TV하고 PC가 일시적이었던 반면에 모바일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의존도가 심화되고 그 속도가 가팔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표를 이제 이어놓은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팬데믹 필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딱 요 2020년 구간을 지나갈 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바짝 오른 뒤에 그 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PC와 TV는 수요가 좀 일시적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PC와 TV 늘어나는 그거와 반대로 모바일 수요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다 교체 주기 증가로 인해서 대기 수요로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스마트폰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대기 수요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기 수요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대략 2.4년 정도 되었던 주기가 1년에 1개월에서 3개월씩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해 2020년만 딱 5달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3-4달 정도가 더 가파르게 늘어났고 요게 계산으로 치면 한 8천만 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체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3개 정도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중국 내수 수요가 안 좋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3개는 사실 서로 되게 맞닿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나타나 보니까 높은 가격이 나타났고 높은 가격이 나타나서 중국 내수 수요를 건드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내년 1분기부터 해소되기 시작해서 3분기 때 해소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증설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3분기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의 해소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 때 선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내년에 가장 크게 봐야 될 이제 이야기는 중국 스마트폰이 언제 반등하냐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스마트폰을 내년에 생각을 하더라도 삼성 뭐 내년에 잘 팔 수 있어요. 애플 지금도 잘 팔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스마트폰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든 스마트폰 업황을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들을 보시면은 3년간 재고 조정 사이클이 계속 3년마다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5년 말에, 그 다음에 2018년 말에,
그리고 21년 말에 그래서 지금은 중국 수요가 4월부터 안 좋은 이후에 9월부터 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국 스마트폰을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반등하느냐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2015년 말이나 2018년 말의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재고 조정 기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한 이번 재고 조정 사이클도 내년 2, 3월 정도에는 회복할 수가 있고 마침 또 공교롭게도 그때가 북경올림픽 끝나는 기간이랑 맞물려요. 그러다 보니까 북경올림픽 끝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변경과 함께 중국 스마트폰의 재고 조정이 끝나면 이제 중국 스마트폰도 반등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애플, 중국까지 모조리 이제 재고 조정이 끝나고 반도체 공급 부족이 풀리는 족족 대기 수요가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의 공급이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분기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 스마트폰의 반등이 저희 스마트폰 산업에서 그리고 저희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될 키 팩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애초에 하이엔드 수요가 좋아요. 이거 보시면은 보이시죠? 네. 부자들은 구매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슬픈 진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가격 인상 사이클이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트리플 카메라랑 LTE랑 OLED 들어가면서 한번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인상 사이클과 함께 21년부터 가격 인상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 인상 사이클에서는 무조건 부품주들이 좋아요. 부품주들이 세트 업체들이 이 부품주들의 가격 인상을 전부 다 정갈고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세 번째 사이클은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강자들만 ASP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마트폰의 글로벌 탑3라고 하면은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이 셋은 ASP가 성공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탑3를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은 여기 보세요. 오히려 ASP가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ASP 상승은 반도체의 가격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상승이고 하이엔드 중심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이엔드 믹스가 계속 좋아지는 업체들은 이렇게 가격 전가를 성공적으로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이렇게 하락의 직격탄, 이제 마진 스퀴즈라고 하죠. 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투자는 세트 업체들 중에서는 애플, 삼성전자, 샤오미와 같은 탑3 기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 업체들 경우에는 이렇게 커머디티 플레이, 뭐 D램이라든가 MLCC라든가 이런 커머디티 플레이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애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요, 내년에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는 2.3억대 정도를 보고 있지만 내년엔 2.5억대까지 성장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사상 최대 출하량이에요. 사상 최대 출하량이었던 2015년을 드디어 경신을 했고요. 이걸 소위 역주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iOS, 아이폰을 쓰게 되면 iOS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iOS의 상승률 자체가 이렇게 지역별로 다들 높아요. 이 다들 높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교체 주기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 교체 주기를 또 돌게 되면은 아이폰의 요 출하량 2.3억대 이상의 출하량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코로나 기간 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숫자가 좀 유독 안 나왔고요. 이거는 천재지변의 영향도 있었어요. 이렇게 60년 만에 텍사스에 한파가 올 줄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쟁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2020년을 저점으로 해서 21년, 22년 초과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출하량을 2.9억대 정도를 보지만요. 2.9억대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1,000만 대, 2,000만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품과 세트 출하량은
상반기 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업황 반전은 중국이든 삼성전자든 아니면 심지어 애플조차도 상반기 때 기대감이 또 한 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희의 주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된 섹터들을 여러 개 나누어 보았어요. 뭐 파운드리라든가 이게 반도체겠죠. 디스플레이 카메라, PCB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지난 5년간의 평균 PER 밸류에이션 대비 현재 PER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싸게 거래되고 있느냐를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 이 업종들 중에서는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고 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난 5년 평균을 코스닥 이제 중소형주들은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형주들은 하나같이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년의 수요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의 수요가 의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의심되고 그래서 PER이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숫자를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들로 삼성 스마트폰이 1분기 때 세게 나타나고 3월 이후에 중국 스마트폰이 반전이 나타나게 되면 내년의 스마트폰의 업황과 수요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할인되고 있던 대형주들의 할인이 급격하게 해소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형주에 집중을 하자.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년도 특히 상반기 때 IT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뉴스에 그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